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GS건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GS건설 자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고 앞으로 이제 건설업계가 어떻게 될 건지 얘기를 좀 진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뭐 현대자동차에 뭐 반땡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직장인들이 자기가 어디 회사 다니는지 이제 인증을 해가지고 그 뭐 익명으로 이제 글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GS건설 자이, 얘네가 이제 만드는 그 아파트 브랜드가 이제 자이인 건 다들 아실 거고, 브랜드명 변경 투표를 자기들끼리 그냥 한 겁니다. 뭐 재미로 한 거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 보면 최근에 자이가 딱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순살자이, 철근 70%안 들어감, 하자이, 하자가 있는 자이 얘기하는 거고, 자이 더 그레이브, 뭐 무덤이 되는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말들이 많은데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이가 실제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투표에서 1등을 한 거는 득표율이 67.8%를 찍었던 순살자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니 왜 순살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많이 다룬 얘기니까 내용을 표면적으로는 잘 아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그래서 내용들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가. 검단신도시가 이제 인천에 있는 거죠. 이게 붕괴 사고가 정확히 언제 있었냐면 4월 29일 밤에 있었습니다. 밤 뭐 한 11시 반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간 시간이니까 뭐 사고 관련해 가지고 다치시거나 뭐 그러신 분은 없어서 아주 다행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안단테 자이라고 해가지고 검단신도시에 지어지고 있는 1666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주차장이 붕괴됐고 밤 11시여서 다친 분은 없지만 사실 이게 아직 입주가 안 한 아파트예요. 입주가 언제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냐면 12월 올해 12월이 되면 1600세대가 입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입주하고 나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정말 이제 사고 사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입주가 이뤄진 이후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이제 하늘 여기 그 천장이 이제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던 건데 사고가 왜 났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뭐 설계를 잘못했는지 시공을 잘못했는지 뭐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뉴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시공사인 GS건설이 철근 30여 개를 빼고 공사한 게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뉴스가 맞나? 중국에서 그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중국은 저런 일들이 실제로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뭐 전 국민 다 아는 브랜드인 자이를 지으면서 철근을 빼고 공사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뜯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진짜 빼고 지었습니다. 이게 뭐가 빠진 거냐면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단보강 철근이라는 게 있어요. 전단보강 철근.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보강을 해주는 철근입니다. 뭐 이게 콘크리트 시멘트 이렇게 깔면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 철근으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보강하는 거죠. 하중을 더 잘 견디도록. 근데 이게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얼마나 빠졌길래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봤는데 이게 설계 도면이 있고요. 설계를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할 때 5개밖에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는 진짜 5개를 넣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또는 설계에서 10개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5개밖에 안 넣은 겁니다. 그럼 시공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을 했는지 내용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제 그 합동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여기에 보시면 도면상 설계상이죠. 설계상 전단 보강근 적용 기둥의 위치 전단 보강근 적용 위치랑 미적용 위치가 나오죠. 참고로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미적용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방금 전에 붕괴한 게 지하 주차장이죠. 지하 주차장을 받치는 기둥이 원래는 32개 기둥에 전단 보강 철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설계를 보면 이거 점 세보면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가 미적용이라잖아요.
설계할 때 이걸 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빼기 15를 하면은 17개만 넣는 걸로 설계가 된 겁니다. 설계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시공하는 회사는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사고 구간 실제로 사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거라도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번에 붕괴한 부분이거든요. 붕괴한 부분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전단 보강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전단 보강근이 설계에는 있었는데 시공에는 빼먹은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를 저렇게 지을 수가 있는지.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15개를 지들이 빼먹어가지고 17개만 설계에 들어갔고 심지어 17개도 다 안 넣고 4개를 더 빼먹은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32 빼기 17 빼기 4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게 거의 이게 처음에 원래 들어가는 양 대비해가지고 절반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거 방금 전에 계산을 잘못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17개만 설계해야 됐기 때문에 15개가 빠졌고 그러면 총 17개죠. 여기에서 시공할 때 4개를 더 빼먹었기 때문에 결론은 13개 들어간 겁니다. 이해 가시죠? 32개가 있어야 되는데 13개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총 19개를 빼먹은 겁니다. 설계하면서 15개 빼먹고 시공할 때 4개를 더 빼먹은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거 지금. 진짜 빼먹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게 중립 기어를 단 상태에서 철근이 뭐 좀 빠지면 안 되는데 뭐 많이 안 빠졌겠지 했는데 절반 이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GS건설 주가가 그냥 녹아내려 버리는 2020년 3월 여기가 코로나 저점이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대폭락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저점 깨졌습니다. GS건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숫자를 기억을 해놓으세요. 1조 2, 3천억 된다는 거. 그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GS건설만 그랬을까? 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거 뭐 현대건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HDC 현산 같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 대우건설도 있을 거고 삼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개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GS건설만 그런 것일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커뮤니티 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 작성자나 이런 건 가려놨는데 이게 당시에 올라올 때는 에이 설마라고 했는데 지금 성지글이 되고 있어요. 뭐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글을 올리셨냐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건설된 아파트는 거르세요 라고 얘기하죠. 특정 브랜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자재값이 폭등하니까 철근 콘크리트 10개 들어갈 걸 6, 7개만 넣는다거나 자재 엄청 아껴서 실제로 안 넣었잖아요. 지금 GS가. 안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공사가 안 되니까 감리도 눈을 감아줬습니다. 실제로 감리가 작동을 안 한 게 예를 들어서 설계에 문제가 있거나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감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리사가 이걸 보고 아니 이거 왜 안 넣으셨어요? 넣으셔야지. 설계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GS건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것도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도 잘못했고 시공도 잘못했고 감리도 작동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여기 나오죠. 그 자재값이 폭등했다. 자재값이. 그러면서 이게 그럼 자재값의 문제라고? 그러면은 설마 GS건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보게 되면 GS건설은 이번에 한번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일단 석고대죄를 해야죠. 아파트 이렇게 지면 안 되니까.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지면 안 됐죠. 과거 자사 불량 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 예정자분들의 연호를 반영해서 검단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도 나오지만 입주 예정인 가구 수가 1600가구거든요. 그러면은 다 때려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전면 재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GS건설 시가총액이 1조예요. 시총이 1조인 회사인데 1600세대 다시 깨부시고 짓는데 1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회사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는 도급 비용 4,500억, 철거하는 데도 2천억이 들고 지체돼서 이제 사람들이 입주 못하니까 보상해줘야겠죠. 1,000억 듭니다. 손실 비용 2,800억.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GS건설이 이번에 사고를 한번 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국토부 같은 당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GS 가만히 둘까요 이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GS건설에 자이라는 브랜드로 달고 국내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 83개랍니다. 83개. 지금 GS건설이 짓고 있는 공사 현장만 80개가 넘어요. 근데 정부랑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83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설마 GS건설이 뭐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만 저렇게 지었을까요? 자재값이 올라서 그랬다는데 자재값이 인천 자재값만 올랐을까요? 전국이 다 올랐겠죠. 그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한 개가 터져서 1600가구 이거 다시 짓는데 1조 원이라고 하죠. 83개 전수조사하다가 어디 있는 것도 재시공해야 된다. 어디도 부재시공했다. 어디 있는 아파트도 철근 빼먹었더라. 하는 순간 회사가 날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GS건설이면 사실 자이라는 브랜드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아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대형 사고를 치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GS건설도 큰일 났죠. 지금 전수조사 한다고 하니까. 근데 옆에 있던 현대건설 아니면 대우건설, 삼성물산 다 뜨끔한 상태일 겁니다. 나도 뭐 걸릴 거 있나 없나? 아주 이제 겁을 많이 먹고 있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전수조사가 안 들어갔는데 만약에 GS에서 추가 문제가 나온다? 그럼 다른 건설사로 이제 번질 겁니다. 삼성 너는 제대로 지었어? 대우 너는 제대로 지었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 주가를 보면 GS건설 녹아내리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GS건설 자이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브랜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경쟁사잖아요. 그럼 자이라는 브랜드에 문제가 있으면 얘네가 반사수혜 아닙니까? 이거 왜 내려가죠?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이한테만 문제 있는 거면 반사수혜가 맞는데 자이한테만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자이가 부실 공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재값의 상승이었는데 자재값이 오른 건 GS건설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건설도 올랐을 거고 삼성물산도 올랐을 거고 모든 건설가 다 올랐기 때문에 얘네도 사고 쳤을 가능성이 있다. 반사수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건설사들도 신저가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거의 살오는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재값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방금 전에 문제가 된 철근 있죠. 철근 가격을 보면 톤당 1,000원입니다. 그러면 톤당 이제 1,000원으로 계산하면 130만원, 꼭지일 때 130만원까지 오른 거고 2020년 여기 코로나 때문에 종합지수가 많이 빠졌는 이때부터 67만원에서 130만원까지 1년 만에 2배가 올라요. 철근 가격이. 이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최근에 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00만원대입니다.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도 비싸요. 이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파트를 지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공사비를 책정할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번. 나는 내가 건설회사인데 이미 자재비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자기들이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지 견적을 짜겠죠. 그래서 지금 철근 가격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2배 올랐고 시멘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막 50% 올랐으니까 이거 오른 가격을 반영해서 공사비 대충 얼마 들고요. 그럼 분양가 어떻게 가면 되고 예전보단 분양가를 비싸게 이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게 계약이 돼 있거나 짓고 있었던 애들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철근이 2배 가까이 올라버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예상을 했던 그 견적, 그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니까 이걸 빼버리고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이 이후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 구간에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분양시장이 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완전히 양날의 검이었던 게 분양이 잘 되는 대신 철근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건설사 입장에서 엄청 난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철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은 게 시멘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베이스로 만드는 게 시멘트 할 때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유연탄 가격이랑 그리고 전기요금이 중요합니다. 시멘트 만드는데 생각보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멘트 예를 들어 1톤을 만드는데 한 100만 원이 들었다고 쳐보면 이거 100만 원 뽑아내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20에서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게 올라요. 그리고 반대로 유연탄을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유연탄은 제조 원가의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시멘트 가격의 원재료는 전기요금이 오르고 유연탄 가격이 오르면 시멘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시멘트 가격은 지금도 안 꺾였어요. 계속 오르고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이번 달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신양회, 예전에 쌍용양에 있죠. 쌍용 CNE로 바뀌었는데 이런 대표적인 시멘트 회사들이 자기들이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다 올리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올리고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철근 가격은 그래도 조금은 내려왔는데 시멘트 가격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톤당 가격이 7만 5천원인데 지금 12만 원이기 때문에 50%가 넘게 오른 거죠. 그럼 이거 왜 올랐나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전기요금이랑 유연탄이랑 전기요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멘트를 만드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필요한데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시멘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비싸게 사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얘네한테 이거를 사가야 되는 업체는 이제 건설기업이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뭔 얘기하냐면 아니 유연탄 가격은 떨어졌는데 이걸 왜 올리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은 올랐고요. 유연탄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해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여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건설 아파트를 짓거나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비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 밑에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사고 난 게 사실 검단 신도시 하나만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는데 배수가 안 돼가지고 막 물난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검단 신도시에 있었던 지하주차장 뭐 지붕 붕괴 사고처럼 붕괴 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멀쩡한 외벽 막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철근이 밖에 보인다든지 뭐 저런 경우가 사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아는 얘기 정도로만 해보면 여기 나오죠.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1층 기둥이 파손된 모습. 센트럴자이 여기 또 공교롭게 또 자이인데 여튼 이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자이입니다. 근데 서울역 자이 여기에서는 이게 파손이 언제 있었냐면 올해 이제 3월에 있었어요. 한 4개월 정도 전이었고 참고로 얘네가 이제 준공이 언제 됐냐면 2017년에 됐거든요. 그럼 지금 2023년이니까 준공한 지 6년밖에 안 된 아파트고 사실상 이 정도면 완전 신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새 아파트 정도로 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여튼 이 정도면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잖아. 6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여기서 외벽이 파손돼가지고 막 철근 밖으로 나와 있고 이러니까 주민분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지난 봄에 전수조사 같은 게 중구청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때 한 얘기는 뭐냐면 비내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건설을 이렇게 공학적으로 이렇게 지을 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하중을 견뎌야 되는 기둥이 있고 하중을 안 견뎌도 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내력벽은 하중이 안 실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철근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왜냐면 뭐 10층 20층짜리 아파트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다 버텨야 되는 기둥인데 그런 기둥이 아닌 걸 비내력벽이라고 하고 이건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설계상에도 별로 문제가 없고 이건 하중 견디는 벽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다 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준공된 지 6년 됐는데 외벽이 파손돼가지고 콘크리트 철근 나와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개포자인데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개포동에 있는 거죠.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참 이게 아파트는 분양가는 최근에 계속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물론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돈 주고 들어가서 사는데 이런 걱정을 내가 해야 되나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가볍게 웃으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건 어디냐면은 이거 참고로 롯데캐슬입니다. 이거는 롯데캐슬이고 고덕에 있는 거예요. 고덕에는 롯데캐슬 입주민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여기 아파트 외벽이 손상돼가지고 철근이 밖으로 나왔는데 철근이 꽉 차 있잖아요. 이 댓글이 올라와서 이 사진이 올라와서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거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길래 이게 밖으로 철근이 이렇게 삐져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아주 상식적인 건데 여기 댓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도 철근은 많네요. 통뼈 아파트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설사에 대한 불신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려면 건설회사들이 뭐 자기들 뭐 신뢰를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GS건설처럼 책임지고 준공을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겠지만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튼튼한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만약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철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마진이 안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둔촌주공이 이제 단군일의 이제 가장 큰 사실상 아파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둔촌주공이 작년 재작년에 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던 거 아실 겁니다. 막 시공사를 공사 안 한다 그러고 막 던지고 그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나 이런 가격으로 못 한다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건설사들이 초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아 이 정도 아파트에 이 정도 호수 이 정도 세대를 지으면 아 뭐 1,000억이면 되겠구나. 1,000억이면 자재비 대충 계산하면 인건비 자재비 기타 비용했을 때 한 900억 정도 드니까 100억 남겨 먹어야지. 건설사도 남겨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 뭐 기타 이제 원재료 가격 폭등해가지고 이게 막 1,200억이 돼버리니까 원가가 1,000억 빼기 1,200억 하면 200억 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둔촌주공 들어가 있던 건설사들도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아니 나 이런 식이면 못 짓는다 이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를 줄 알지 못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오르면 지금 이 가격에다가 원재료 사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100% 분양이 다 되더라도 건설사는 우리 돈으로 메워가면서 적자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못 짓겠으니까 지금부터 빠꾸 저거 스톱을 완전히 걸어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걸 파는 가격은 분양가인데 분양가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원가가 올라갔으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소비자인데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거 분양가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면 아니 아파트가 무슨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건설사에서 아 이거 이 비용으로 안 되니까 가격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조합이나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 분담금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싫어요라고 버티는 거죠. 여기는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여기는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리 그래도 시공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가 된 건 GS건설이고 GS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83개 전수조사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검단 신도시처럼 막 1,000세대 넘어가고 이런 큰 아파트에서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확인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작은 문제면 뭐 보강 공사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싸게 끝낼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나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확인이 돼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100% 이건 제 생각인데 GS건설에서 문제가 된 공사 현장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뭐라겠어요? 다른 건설사 털러 들어갈 겁니다. 그럼 다른 건설사도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설주 참 미래가 암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